오늘은 족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오늘은 손질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찍지 않긴 했는데, 일단 족발 손질은요, 먼저 차가운 물에 족발을 담가서 핏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물에 팔팔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되거든요. 물에 끓일 때 뭐 월계수잎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넣어서 끓여주면 좋고요. 핏물 제거할 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저 껍데기 밑에 있는 부분인데요. 저기에 사실 피가 많이 고여 있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삶기 전에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삶아서 버리고 나서 저 부분을 하는데, 저는 벌써 손질이 끝난 상태예요. 피를 제거하면서 저 부분을 쭉 잡아당겨 빼주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거의 손질이 끝났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면도가 남아 있어요. 이 껍데기에 털이 붙어 있는데 그거를 토치로 지지거나 면도기로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토치보다는 면도가 편하더라고요. 저는 면도도 원래 벌써 다 끝난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아직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면도를 하는 거고요. 구석구석 그냥 면도를 깨끗하게 해주면 돼요. 사실 처음에 족발을 시작할 때 제일 힘들고 하기 싫었던 부분이 면도였거든요. 내가 신을 때 남편 면도도 안 해줘 봤는데 이 족에다가 면도하기는 정말 싫더라고요. 근데 뭐 발가락이 달려있지 않은 이 족은 사실 면도가 좀 할만했어요. 그리고 아예 삶지 않은 거 만지는 거는 조금 그런데, 이게 한번 삶아내고 만지는 거는 덜 징그럽더라고요. 해보니까 뭐든지 처음이 힘들지 한번 하고 나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식구들은 이 뼈를 좋아하는 사람, 마지막에 이 뼈 발라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발가락이 안 달려있는 부분을 샀는데, 그 발가락을 좋아하거나 그 뼈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발가락이 달린 족을 구매하면 돼요. 그런데 막상 발가락 달린 건 더 징그럽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개인 취향에 맞추고, 족은 이렇게 손질을 하면 끝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깨끗이 씻고 뭐 더러운 거 붙어 있으면 그거 빼주고 이제 삶기만 하면 되는데요. 저는 예전에 족발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서 그 시간장을 이용해서 그 뒤로는 계속 족발을 굉장히 쉽게 만들고 있어요. 사실 인터넷에 엄청 많은 족발 레시피가 돌고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한번 족발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맛있게 돼서 그 간장을 버리지 않고 계속 베이스로 이용하면서 시간장을 쓰고 있거든요. 처음에 간장 만들 때 본인 레시피를 하나 찾아서 그거를 팔팔팔팔 끓이면서 족을 넣기 전에 살짝 간을 보세요. 간을 봐서 이게 조금 짭짤하다 싶을 정도로 간을 맞춰야 나중에 족에 그 간장이 싹 스며들고 나면 그 간이 맞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족발을 만드는데요. 저는 제 시간장에 물 좀 더 넣고 간장 더 넣고 팔각 넣고 한방재료 넣고 통계피를 넣어서 한 번 더 팔팔 끓여줬어요. 족을 넣기 전에 일단 이것을 맛을 봐야 나중에 실패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의 족발은 끓일 때마다 항상 마늘이랑 파를 조금 더 넣고 한번 푸르르 끓여주거든요. 그러면 혹시 잡내가 덜 날까 싶어서, 냄새 나면 아이들도 안 먹고 하기 때문에 냄새에 엄청 많이 신경 쓰거든요. 간장을 다시 사용할 때는 모든 재료를 다시 넣을 필요는 없어요. 보통 통계피나 물, 간장 정도만 더 넣으면 되는데 저는 한 방향이 더 있는 게 좋아서 그런 것들을 더 추가했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족을 삶을 건데요. 제가 총 족이 이번에 8개를 샀는데 2개는 어제 삶아서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준비됐고, 지금 2개는 인스턴트 팟에 끓이고 4개는 그냥 일반 솥에 끓일 거예요. 저는 집 안에서 인스턴트 팟을 쓸 때 저렇게 한풍기 밑에서 해요. 그러면 냄새가 많이 안 나거든요. 이제 1시간이 끝나서 인스턴트 팟에 족발이 완성이 됐는데요. 인스턴트 팟으로 족발을 할 때 처음에 소태 기능으로 간장 같은 걸 끓일 때 팔팔 끓이면서 맛을 좀 보고, 그게 팔팔 끓으면 족을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한 고기 기능으로 밑 기능으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삶아내면 되거든요. 일단 인스턴트 팟은 뭐 2개 정도, 저희가 8쿼터인데 2개 정도 들어가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음 거는 족을 많이 4개나 더 삶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냄비에다 끓이려고요. 끓였던 저런 한방재료나 이런 것들은 건져서 버려주고요. 저 육수로 이제 똑같이 족을 냄비에다 끓여 볼게요.
냄비에는 한 5시간 정도 끓여주는데요. 냄비가 팔팔 끓기 시작할 때 불을 중불로 줄이고 중간중간 족발이 색깔이 골고루 입도록 한 뒤집어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한 2시간 지나고 나서는 불을 중약불로 좀 바꿔주면 좋아요. 다 삶아진 족발은 이제 손질만 하면 되는데요. 지금 손질하는 것은 인스턴트 팟에서 나온 족발이에요. 근데 냄비나 인스턴트 팟이나 거의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냥 일반 냄비에서도 오래 끓여서. 일단 족발 손질하는 방법은요, 저렇게 뼈에 붙어있는 살도 잘 발라내고, 그리고 저거를 우리 가게에서 사 먹을 때처럼 딱 모양이 유지되는 족발을 하려면 저렇게 랩으로 싸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가끔 뼈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서 뼈를 잘 발라내요. 혹시 먹다가 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요령은 저 껍데기를, 돼지 껍데기를 밑에 잘 펴주는 게 나아요. 저는 지금 처음에 잘못 생각해서 껍데기가 위로 갔는데 껍데기가 밑으로 가고 위에 살코기가 비율을 잘 맞춰서 해야 먹을 때 어느 부분은 너무 껍데기고 어느 부분은 너무 살코기가 아니게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고기를 랩에 잘 싸서 모양을 만들면 되는데요. 둥글게 말아서 먹기 좋은 크기로 만들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족이 좀 컸었는지 잘 안 말리더라고요. 예쁘게 좀 작은 사이즈로. 근데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 좀 큰 게 좋으면 크게, 작게 주면 작게, 저 모양을 그냥 잡으면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인스턴트 팟에서 나온 족발 2개랑 냄비에서 나온 족발 4개를 저렇게 모양을 잡아서 랩으로 싸주기만 하면 돼요. 저게 조금 큰 랩이 있으면 그냥 한번 저렇게 여러 번 할 필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랩이 조금 짧은 사이즈여가지고 제 족을 다 덮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저렇게 모양을 냈어요.
이제 6개 중에 마지막 족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번에 총 8개를 샀는데 6개는 저렇게 만들어서 냉동 보관하고 이제 2개는 오늘 저녁에 먹을 거예요. 이제 오늘은 어제 만든 족발 하나 반에 막국수 해서 저녁으로 간단하게 먹었어요. 이거는 냉동했던 족발을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제가 하려고 해놓은 영상인데요. 이거는 이번에 말고 저번에 제가 족을 10개를 한 적이 있어요. 10개 했는데 저희 식구 한 번 먹을 때마다 저거 2개 정도는 먹으니까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 근데 일단 저거를 냉동 보관했던 족발을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려주면 돼요. 자르고 있는 족발은 제가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나 2분 정도 돌렸을 거예요. 1분 정도 돌리니까 너무 딱딱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더 돌렸는데 이게 너무 많이 돌리면 이 고기가 너무 흐물흐물해져서 예쁜 모양으로 자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1분 30초나 1분 정도만 돌려서 잘라도 충분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저희 식구도 먹고 친구네 집도 좀 갖다 주려고 지금 족을 4개를 자르고 있는데요. 시간을 여러 가지로 해봤을 때 1분 정도가 가장 적당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고기가 너무 흐물하면 제가 고기를 얇게 썰 수가 없어서 고기가 두꺼워지더라고요.